좋아요, 구독! 네, 일단 첫 번째 이제 1주차부터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서 일단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첫날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이 나노신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도 에코프로라든지 뭐 다른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좀 굉장히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음극재 쪽을 좀 중요하게 좀 봤었어요. 그래서 나노신소재도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다라고 좀 봤었고 여기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HTS에 제공되지 않는 제가 이제 수식으로 만든 이런 지지 저항 라인이 있는데 이런 자리들을 이제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제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는 구간을 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었을 때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날도 제가 금요일 날까지 좀 확인한 이후에 월요일에 시초가 바로 공략을 했었고 진입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상승이 좀 나와서 이때 큰 수익을 좀 드렸었고 이후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틀 만에 급등락이 좀 심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이날 보시면은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음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걸 보고 나서 제가 이 2차 전지의 이 자금들이 빠져나갔을 때 어느 종목을 공략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자금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업종은 반도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 중에 다른 종목을 좀 공략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오테크닉스 이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이때 시장 굉장히 좀 변동성이 지금 지나갔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5주나 지나갔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이때 당시에 시장이 엄청 변동성이 셌어요. 뭐 하루에 뭐 이런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뭐 하루에 20% 이상 급등락을 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오테크닉스는 전혀 그런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이 한번 좀 터져줬다가 이렇게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양호한 흐름 21선 자리를 꾸준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한번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이오테크닉스를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시점이 이제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완전히 줄었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 들어가서 변동성이 커질 때 정리하는 이 매매 패턴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하시기 편한 매매예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따라가기도 힘들고 고점에 물리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은데 저는 이런 매매보다는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을 하면서 거래 대금이 줄어든 타이밍이 있다. 그랬을 때는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대부분 추천주들이 이런 좀 거래 대금이 줄었을 타이밍에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뭐 이오테크닉스 아직도 흐름은 좀 괜찮긴 한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선 자리를 깨지 않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이 있다면은 이렇게 21선 자리에 눌림을 좀 주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눌림목 자리로 굉장히 좀 좋고 눌렸을 때 거래 대금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패턴 하나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2주차로 넘어갈 텐데 자 2주차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한테는 가장 큰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시세를 줬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거래 대금이 이제 저점에서 거의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는 시점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눈치채게 만드는 시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선 자리에 이제 올라오면서 안착했었을 때 이런 저항대 자리를 한번 뚫어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금요일 날도 한번 공략을 했었고 월요일 날도 공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당일날 그 다음날 바로바로 이렇게 시세가 나와서 일단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뭐 제가 생각했었던 이 다음 저항 라인이 있었는데 이 저항 라인까지는 좀 오게 되면서 수익 처리를 했었지만 이렇게 좀 눌림을 주고 바로 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었는데 뭐 이것까지는 제가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큰 아쉬움은 없었는데 어쨌든 로봇 관련주들은 이 15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이 전에 차트 보시면 이 전에 이 고점 구간이랑 거의 비슷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긴 이 직전 저항 때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체크해서 보신다면은 항상 이 고점에서 어느 정도 저항대에서 매도를 하신다면은
뭐 시장 대비 좀 좋은 수익 항상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차트 제가 만든 거지만 이렇게 지지 저항 라인을 제가 매번 제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꾸준히 보신다 하면은 진짜 한 달만 보신다라고 하면은 웬만큼 차트 보시는 눈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3주차로 넘어가서 마녀공장인데, 자, 이 종목은 제가 봤었을 때는 좀 평소 제가 매매하던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왜 잡았냐면은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언젠가는 한번 도움이 될 뭐 매매 패턴이라 보시면 되는데, 신규 상장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상승이 나오던 뭐 조정이 나오던 한동안 이 시세가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횡보하는 구간이 한 60일 정도 이내, 60일 정도 이내에 한번 종목이 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거래 대금이 없다가 거래 대금이 이제 증가하는 구간에서 한번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데이터라서 이거는 항상 신규 상장주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관심 종목에 이렇게 뽑아서 넣어놔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보는 종목들이 있는데, 마녀공장은 이때 한번 60일이 좀 안 되는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올라왔고, 이때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부분 또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는 마녀공장을 또 좋아했던 이유가 영업이익도 괜찮았었고, 일단 이 중저가 브랜드 쪽에서는 일본에 많이 수출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중국 관련 이슈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일본에서도 마녀공장 제품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고, 이제 신규 상장했었을 때 약간 좀 고평가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일반 화장품 관련된 PER 대비해서 좀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공략해봐도 되지 않았을까. 이 프로그램 전에 한번 했었던 이 스타 골든벨이라는 종목에서도 이 종목을 한번 추천드려서 수익을 좀 냈었던 종목이라서 다시 한번 좀 기분 좋게 추천을 해드렸었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저항 라인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캔들이 별로 안 나오는, 캔들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는 지지 저항 라인이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자리를 저항 라인으로 봤었냐면은 이 상장했었을 때 시초가 라인, 요 시초가 라인을 저항대 라인으로 봤었는데, 요 자리를 이제 살짝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이제 수익 처리했는데, 수익 처리하고 나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이제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뭐 정리가 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수익 난 거는 어떻게 보면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내가 수익을 다 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이 화장품 관련주는 이제 21선 자리를 우상향하면서 올라와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1선 자리를 깨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뭐 이때 리뷰했을 때도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전고점까지도 한번 5만 원 부근까지도 천천히는 공략해 보실 수 있다.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테마주를 매매하셨을 때 그냥 이슈로만 가는 종목이 있고 뭐 수급으로만 가는 종목이 있는데, 실적까지 받쳐주는 종목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혹시나 물리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해서 빠져나올 타이밍을 주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매매하실 때는 이렇게 이슈가 있고 차트적인 면을 보시되 항상 이렇게 재무적인 면, 회사의 실적이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더 좋은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혹시나 이런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이런 걸 제가 이따가 나중에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또 말씀 좀 드리긴 할 텐데, 꼭 이런 걸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종목이다라고 했었던 게 이제 보로노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은 아니지만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좀 무서워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꼭 싸야지만 안심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락 나와가지고 이거 뭐 하루에 20% 빠졌어. 이거 너무 싼데? 뭐 이렇게 약간 물건 사듯이 세일할 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매매했었을 때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회사의 가치가 아니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어제보다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싼 종목을 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우상향하는 종목을 좀 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시장이 흔들리고 굉장히 어려울수록 이렇게 정배열 종목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시장이 흔들릴 때는 급등락이 심할 때는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 하락폭이 좀 굉장히 좀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던지는 거예요. 회사가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고 보는 건데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시장에 그렇게 변동성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고 제가 이제 아까 좀 전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항상 대타 같은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의료 AI지만 어떤 자리에서 좀 매수를 잡았는지 말씀 좀 드리면 항상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때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더라도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승했었을 때도 거래량이 줄었을 때 이제 매매를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매수 추천 들어간 날이 요 날이고 이 전날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해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증가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거래 대금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지 않았을 이런 타이밍에서 매수 타이밍 좀 드리고 뭐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면은 이렇게 직전에 상승이 좀 나왔었다가 눌리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저항대 라인이 뚫어주게 되면은 저항 라인이 지지가 됩니다. 이런 자리가 지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지지 라인 확인하고 매매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런 뭐 지지 저항 라인을 뭐 차트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21선 자리다. 21선 자리를 거래량 없이 지지하고 올라오는 타이밍은 반등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 게 뭐 21선이 그러면 무슨 뭐 신의 선이냐, 뭐 매직 선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매매하시기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21선이라고 말씀 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평균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평균 가격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까지 가격이 좀 밀렸다라고 했었을 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가격적인 조정이 얼마큼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저는 제 개인만의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계에 맞춰서 뭐 이평선이 아니더라도 저만의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제 공략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뭐 그런 하나하나 디테일한 내용들을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어떤 통계를 냈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아봐야 될 업종 중에서 지금은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으니까 공략을 해봐도 될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하나하나 또 말씀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목을 그냥 뭐 오시면은 이런 종목 매매해 보세요 이렇게 딱 던져드리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의 패턴이 잘 간다. 이런 종목들 흐름을 좀 지켜보셔라. 이렇게 하나하나 좀 제가 찾아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밥상을 이렇게 딱 찾아드리는 게 아니고 밥상 레시피도 알려드리고 뭐 재료도 갖다 드리면서 뭐 요리도 직접 해보시는 거죠.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니까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뭐 매매 패턴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테마주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냥 뭐 달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장대 양봉에 따라가게 되고 이거 올라간다 싶으면 여기 올라가도 되는가 보다 해서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테마주도 어떤 원칙이 있고 높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의 그런 공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보시면서 매매하신다면은 제 원래 이 대회 나오면서 좀 목표했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시장 대비 좋은 수익을 내자. 근데 그런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뤘었고 그게 또 잘 맞았을 때는 이렇게 또 1등할 수 있을 만큼 큰 수익도 나오게 되는 거니까 뭐 내가 오늘 뭐 당장 매매해서 뭐 급등이 나와야지 이렇게 매매를 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제가 알려드린 매매법만 잘 숙지하셔도 분명히 또 좋은 수익 잘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가 폴라리스 오피스였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네이버에서 이번에 확장형 AI 좀 나와주는 그런 타이밍에 좀 미리 좀 들어가서 또 공략했었던 종목이었는데 보시면은 제가 왜 들어갔는지 이제 차트를 보면은 아실 거예요.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왔었다가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이렇게 21선 자리 부근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줄어든 시점에서 이제 공략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항상 결과가 이런 뭐 자리에서 무조건 더 상승이 나오냐,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추천을 드렸었고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예, 좀 추천드리고 나서 21선 자리를 당일날이라도 지지하고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으면은 좋았을 텐데 시장의 상황이 좀 이날 썩 좋지 못했고 특히 이제 AI 관련주들이 대부분 또 조정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이날 좀 급락이 나와서 이제 손절 처리가 됐어요. 그 이후에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21선 자리 돌파 나오고 나고 이제 하이퍼 크로버 발표 나오고는 날 이제 바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보면은 저도 참 아쉬워요. 이 종목을 손절을 안 하고 차라리 좀 끝까지 지켜봤으면 더 좋은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도 되지만 저는 좀 오히려 좀 반대입니다. 오히려 정리할 타이밍에서는 정리한 게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손절을 안 하는 게 수익률 적에서는 맞지만 만약에 이런 종목을 손절을 못했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한 번에 큰 하락이 더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오랫동안 이 현금도 물려있게 되지만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손절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종목으로 손실을 본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손절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종목 똑같은 종목으로 수익을 내진 않았지만 다른 종목, 그러니까 교체권을 이용해서라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손절할 땐 자신 있게 손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한번 종목에 물려 있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추세가 무너진 종목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은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소멸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상황 수급에 의해서 급등락이 좀 심하기 때문에 대응이 좀 안 되실 때에는 손실이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 순간 손실이 커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미리 염두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물론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럴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또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대형주 중에서도 52주 신저가 가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꼭 대형주만이 그렇게 뭐 잘 버텨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했었던 시점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내가 들어간 자리라든지 뭔가 좀 잘못된 시장 상황이 좀 잘못되거나 그 업종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찾아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사놓고 그냥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고 나서 물리니까 이거 왜 물렸지? 내가 이거 왜 빠지지? 그제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리 준비하시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던 시세가 안 나오면은 이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라고 해서 손절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종목으로 이제 복구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들고 가시는 것께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 마지막 이 종목도 한번 좀 보시면은 롯데관광개발인데 이날 이제 금요일 날 하루 정도 제가 보는 종목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회에 맞게 이제 맞춤형으로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 높은 자리에서도 바로 따라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올라가는 종목이 특히 이제 이런 신고가 자리를 돌파했었을 때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의 관광객 방문에 의한 수혜도 볼 수 있지만 이미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지지만 나와준다면 거래 대금 없이 지지만 나와준다면은 재상승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테마성과 그리고 이제 외국인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제주도로 많이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적인 면에서도 확실하게 어느 정도 보증이 돼 있는 종목이어서 테마성에다가 실적까지 받쳐주는 종목이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가격적인 면에서 빠지지 않고 잘 버텨줬을 때는 다시 한번 재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이런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좀 빨리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5주차 마찬가지로 딥노이드 제가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4주차, 5주차 갈수록 종목 패턴이 대부분 다 정배열 종목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면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었어요. 오히려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더 빠지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패턴은 비슷합니다. 거래 대금이 터지고 나서 우상향하다가 거래 대금 줄면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래 대금 터질 때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당일날 그 다음날 시세가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만 노리고 대부분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이렇게 저항대 자리 뚫고 그 다음날 시세를 바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지금 시장에 맞게 어떤 시장에서는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떤 시장에서는 이렇게 신고가 자리를 돌파하는지 이런 걸 좀 그때그때마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종목 다 뽑아 드렸네요. 예, 이렇게 해서 좀 리뷰했던 종목들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 리뷰를 한번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이런 전략들을 구성하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우승 비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종목 리뷰에 이어서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저는 주식 투자를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하셨는지 이제 시청자분들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치 투자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놓고 2년, 3년 이렇게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좀 빠르게 수익을 좀 내는 걸 원한다.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항상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서 일도 하지만 내가 이 벌어놓은 돈을 내가 쉬는 동안에도 내가 일하는 동안에도 같이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렇게 재테크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벌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빠르게 수익 내는 걸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테마주를 매매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꼭 테마주가 급등주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초전도체 같은 종목이라든지 맥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뭐 실체 없이 그냥 급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급등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도 어느 한 테마에 속할 수도 있고요. 2차 전지도 하나의 큰 테마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라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이제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테마주를 매매하시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하게 뉴스도 보셔야 되고 종목도 보셔야 되고 이 회사가 어떻게 더 갈 수 있을 만한 항상 이런 뭐 리포트도 보셔야 되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 이제 노하우를 좀 PPT에 좀 말씀 좀 드리면 저는 매일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지금 이렇게 짧게만 한 파트만 좀 올려드린 건데 오늘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오늘 원전 관련된 기사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렸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관련주들 체크해서 올려드렸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는데 이거를 글로만 읽으시면은 차트적인 면을 설명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오늘 있었던 이슈와 뉴스를 이렇게 정리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드리고 차트적으로 제가 아까 제 차트에 나와 있었던 지지 저항 라인을 이용한 이렇게 매매하시면 좋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 대금 50억 이상 종목을 돌려보는 영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돌려볼 때 HTS에서 계속 이렇게 클릭하면서 종목을 보는 경우가 좀 많으신데 이것도 굉장히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투자했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누군가가 좀 잘 아는 사람이 만들어줬으면 정말 난 도움이 많이 받았겠다. 내가 실력이 정말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방송도 많이 없었었고 이렇게 뭐 방송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고 일일이 손으로 다 적어가면서 저는 공부했었거든요. 차트도 손으로 그리고 상승했었던 테마들도 어떤 종목인지 다 손으로 써서 노트를 지금도 이만큼 갖고 있어요. 제 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만큼 갖고 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저도 이제 파일로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흐름은 좀 이런 거 정도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게 제 노하우라고 볼 수 있고 제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또 여기 영상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저는 이런 영상이 있어요. 위에 보시면은 이 회사 종목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테마로 상승을 했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이제 하루에 이제 몇 종목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루에 거래 대금이 이제 50억 이상 나온 종목들을 50억 이상 나온 종목들은 차트를 계속 3초마다 한 번씩 계속 돌려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종목이 저항대가 어디에서 올라가는구나. 거래 대금이 얼마큼 터졌구나.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는구나. 처음에는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보다 보면 이 회사가 어떤 업종을 하고 있고 어떤 테마로 올라갔고 지금 눌림목이고 어떻게 공략을
공략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 그걸 매일 꾸준히 보신다면 알 수 있고 이걸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20분 정도 걸리는데 이거 좀 빠르게 배속으로 보시면 조금 더 빨리 하실 수도 있고 근데 꾸준히 하셔야 된다. 제가 이런 방송에서 제가 좀 제 자랑은 안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다음 대회에 나가서 제가 또 1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분명히 상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뭐 매일 이걸 하고 있고 매일 차트를 보고 뉴스를 보면서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절대 저는 시장 대비해서는 나쁜 수익은 거두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같이 시청자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저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초보자였을 때 이런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많이 했었고 이런 건 실수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실수했었을 때 저한테 오는 그런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감, 압박감 이런 것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남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런 걸 꾸준히 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됐었을 때는 또 같이 또 공유를 해드리면서 또 배우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매매를 좀 편하실 수 있게 저는 좀 만들어드리고 뭐 별다른 무슨 매매 기법 무슨 기법 이런 거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만 가지고 이런 매매법 하나만 있으면 뭐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허황된 꿈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 맞게 이런 시장이 왔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시장이 또 바뀌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매매하셔야 된다. 그걸 꾸준하게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도 제 스스로도 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또 같이 한번 또 이런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수익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